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 2021년 신년사 번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년사를 낸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다 신년사를 냅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고 신년사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신년사를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신년사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 이번 신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해석해 볼 만한 지점들이 보여서 굳이 이번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포지션이 문제인 겁니다. 이번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해봐야 될 부분은 검찰개혁의 전제가 검찰의 동의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사법 형사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행정을 맞추어 가자, 그런 열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귀를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의 검찰 조직이,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과연 개정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의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개정된 법 개정의 취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년사의 그 다음 단락에서는 거의 노골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볼게요. 자, 이 부분을 검찰총장이 다시 되묻는 겁니다.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법 개정의 방향이 과연 맞는가를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검찰 개혁은 검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 개정은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하나는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최근 2, 3년 동안 진행된 입법 관련된 검찰 개혁의 핵심 방향인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 검찰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총장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대한 검찰 권한의 축소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검찰의 권력은 계속 비대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 혹은 권한을 바탕으로 정치 세력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죠. 때로는 적폐 권력에 부역을 하기도 했죠. 때로는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폐 권력에 부역하는 검찰 권력, 검찰권에 대한 견제 장치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의 개혁이 추진이 되면 검찰은 반기를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검찰개혁의 검찰 조직은 반기를 들어왔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중수부 폐지로 드러나게 됐었죠. 그런 방향의 검찰개혁안이 나오니까 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검란의 주도 세력 중에 한 명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아까 나왔던 대목, 이 부분은 과격하게 이해한다면 지금의 검찰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는 다르다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에는
검찰 가족, 검찰 구성원들의 인식과 공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살펴볼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 혹은 국민적 공감입니다. 2020년을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물었을 때는 동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검찰 개혁은 필요한가? 라고 물었을 때는 늘 6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검찰 개혁 방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금 신년사는 그 방향을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신년사 내용 뜯어보기 두 번째는 공정한 검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신년사의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 소추, 공판, 형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 권리에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공정한 검찰. 이게 이제 어떤 대목에 나오냐면, 윤석열 총장이 저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여러분께 강조해왔습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기 답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공정한 검찰이란 무엇이냐?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과연 2020년의 검찰이 2019년, 2020년의 검찰이 편파적이지 않았는지, 선입견을 갖지 않았는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려고 했다면 과거 검찰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선택적 정의,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선택적 정의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적 정의라는 게 한국 검찰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정의만을 구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같은 입시 관련한 이슈가 터졌는데 같은 잣대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랬는가? 두 번째 문제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검찰이라고 했는데 과연 남용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었던 일들만 살펴볼게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된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2018년 수사 결과는 검찰의 제19 감싸기라는 본능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 등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서 해소하지 못했고, 검사들 사이에서 버젓이 자행됐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거의 방치를 했습니다. 과연 공정한 검찰이었는가?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가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수사는 거의 의도적으로 뭉개졌습니다. 수사팀은 나름대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에 해당 의원과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죠. 강원랜드 사건 자체도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가 나왔고, 특히 이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과연 공정했는가? 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이전 총장의 문제이고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는 안 그렇지 않았죠. 사실 한국의 검찰에서 공정한 검찰,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검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작년이었는데요. 검찰개혁이 한참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던 시점에
검찰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들에 대해서 쪼개고 쪼개서 접대받은 비용이 100만 원 이하라는 논리, 법논리를 만들어내면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보면서 공정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이 공정한 검찰이라는 말을 쓰려면 감찰부터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강도 높은 감찰. 하지만 윤석열 체제 안에서도 강도 높은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여러 차례 고위 간부들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감찰, 수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가 공수처를 기다려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검찰 내부에서 수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정한 검찰의 잣대로 검찰과 검사들을 상대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검찰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다른 수단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누가? 우리 사회가.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다시 되돌아가면 검찰이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는 사실 국민들이 그 답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있고 그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 때문에 검찰이 부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분산시켜서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들을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수사할 다른 기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의 방향이고, 국민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겁니다. 신년사가 나오고 나서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되고 칼럼도 여러 곳이 나왔는데요. 경향신문에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도 뒷말이 많다. 검찰총장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점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2300자 분량의 글에 14번이나 국민을 언급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신년사의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사실 민생을 걱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이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매우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여론조사에서 빼라. 나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단호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라면 검찰총장이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다 라는 입장을 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음으로써 가능성을 내비치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하나하나의 문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하나의 문구가 정치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최근까지의 행보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무너진 상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윤 총장 개인에게는 명예일 수 있지만 검찰 조직이나 후배 검사들에게는 멍해가 되고 있다. 어쩌다 검찰총장 신년사까지 밑줄을 쳐가며 행간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까? 윤 총장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저는 이 신년사를 보면서 굉장히 무섭게 느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은 무너졌고,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합의되었던 검찰개혁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묻고, 그리고 그 검찰개혁은 검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신년사, 과연 지금의 검찰이 정상인지 되물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